안녕하십니까. 하나오션의 옥진성입니다. 예, 앞에 두 분께서 큰 전략과 그리고 중요 사례를 설명해 주는데 저는 그보다 좀 더 아래에 있는 그거 사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스템 기반이 구축되어야 되는지 그런 미드웨어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녹색. 아, 예. 예, 우선 조선소의 상황을 뭐 다 아시겠지 한 번 더 뭐 이야기하셨지만 좀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선소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노동집약제 산업이다 보는데 요 근래 수급이 어렵죠.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고 그 인력 기반으로 돌아가는 산업들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 자동화도 문제가 생기지만 이 고 능력 가진 계신 분들이 안 하다 보니 아까는 그 압축 공기라든지 여러 에너지 설비들을 잘 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도 많이 쓰고 품질도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요 근래 뭐 AI 기술도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선소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표준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이 드렸겠지만 뭐 여러 성박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짓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표준화가 되지 않고 표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건 자동화에 대해서 아주 유연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들은 타 산업과 많이 다릅니다. 뭐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좀 자동화 기반으로 지나가는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동화를 맞춰서 해야 된다. 아주 유연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자동화의 상당한 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조선소는 상당히 큰 브라운필드 산업입니다.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4, 50년 동안 한 자리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게 뭐 어떤 말이냐면 한 번에 그린필드처럼 한 번에 쓰이는 반도체와 달리 시설이 투자가 각기 다른 시기에 됐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뭐 자동을 하거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려면 어느 정도 데이터를 취합하는 표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 상이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한 조선소는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요약하다면 다음 같은 문제점이 있는 거죠. 뭐 첫 번째로는 이 이질적인 프로토콜을 어떻게 잘 취합해서 하는가. 그리고 이 다이나믹한 이 환경의 작업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더불어서 이제 자동화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산재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관련된 연구를 보면 스마트 야드라는 연구들이 뭐 각기 뭐 요소 기술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이 요소 기술들을 어떻게 취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요 근래 우리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기술들이 발전하면 수직적인 구조로 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구조로 가면 향후 운영, 유지 보수에 상당히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고 그 운영 비용의 증가에 대해서 그 시스템이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하기인데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냥 이걸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보통 뭐 기본적인 요소죠. 우리가 데이터의 디지털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IoT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아주 많아지면 처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효율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AR 플랫폼들이 이 각기 세 개의 미드웨어 플랫폼들이 서로 유광적으로 작동이 돼야 됩니다. 이 작동될 때 중요한 요소는 각각의 플랫폼들이 각각 플랫폼보다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플랫폼 영역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운영 부하를 줄이고 향후에 업그레이드 되는데 획기적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할 때도 이렇게 플랫폼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이 표준화에 따라서 개발 시간도 단축되고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효율성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플랫폼들은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지 조선 산업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oT 플랫폼인데요. IoT 플랫폼 영역에서 보면 조선소의 중요한 것들은 저 위에 있는 것들은 세 가지 기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네트워크 브릿지라고 하는데 조선소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네트워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IoT 디지털라이제이션에 상당히 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네트워크를 할 수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각기 다른 네트워크를 혼합해서 써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 브릿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고, 그리고 다양한 제조사에서 만든 다양한 이질적인 프로토콜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걸 당연히 우리가 IT적인 요소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MES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적인 이제 장비업 GMS라든지 ABB에서 하는 그런 업체에서 만든 시스템을 많이 썼습니다. 제어할 때. 하지만 이제는 IT까지 확장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 IT하고 어떻게 연계해야 되는지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요소뿐만 아니라 당연히 확장성 그리고 향후의 운영성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예인데요. 그렇게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여기서 저 다양한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까는 IT 등 요소 그리고 여러 가지 DB들이 서로 융합적으로 할 수 있는 IoT 플랫폼이 제한이 돼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인데요. 빅데이터 플랫폼이 요새는 조금 그 영역이 이제 희석돼 가지고 IoT 플랫폼 붙든지 AI 플랫폼이 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되긴 되지만 요까지 접근을 못하는 경우도 많죠. 저희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보통 IoT 플랫폼이라는 거 영역이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있을 때 이 중간에 빅데이터 플랫폼이 없어가지고 활용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여기 보시면 기존에는 REST라는 거라는 이제 프로토콜 쓰다 보니까 대용량 데이터에 쓰기에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때 히스토리 데이터에 볼 때는 괜찮지만 약 한 달, 1년치 데이터에 가져가게 데이터를 행드량에는 이 프로토콜 힘들었고, 그리고 AI 어플리케이션 사용할 때 보면 속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리소스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AI의 경량화가 어느 정도 된다면 AI 어플리케이션 상당히 용이한데 아까 온 디바이스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스피드를 어떻게 줄일 수 있냐. 그리고 통상 쓰고 있는 IDB 개념에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오픈 소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픈 소스를 저희가 개발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오픈 소스와 저희들 경험들에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생각하고 있고 저 오른쪽에 예시를 든 겁니다. 이런 키 컴포넌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IoT나 AI 플랫폼 상호 연계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플랫폼 영역인데요. 실제로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해보면 실제로 중간에 있는 ML 코드처럼 상당히 AI 쪽에서 코어 기술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 주위에 있는 환경처럼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AI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에는 AI 코드만으로는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 AI 어플리케이션 상당히 큰 허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각각에 되어 있는 그 특징 기능들을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AI 어플리케이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다 자동화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코어 기술인 AI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주위에 데이터를 모은다든지 아니면 픽처를 분석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자동화돼서 돌아간다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예시인데요. 저희가 만든 플랫폼인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 오른쪽에 보면 데이터에 모아서 되는 분석을 하고 그래서 예측 모델을 만든 다음에 강학습까지 넘겨가지고 강학습에서 데이터를 실제로 돌리는 것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다 파이프라인이 구성된다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이 파이프라인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음 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요 근래 하고 있는 게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쿠버네티스 기반을 하는 이유가 이 AI 쪽에서 아주 많은 요소 기술들이 들어가고 그 요소 기술이 한 가지 어플리케이션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요소는 뭐 자바 계열도 짜고 한 개는 C도 짜고 한 개는 파이썬을 짜고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것들이 어떻게 모으냐, 운영하냐? 요새는 도커도 많이 쓰고 그 도커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쿠버네티스라는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뭐 이거는 가상적인 모습이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플랫폼을 저희가 테스트한 건데요. 저희 실제로 하나옵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하재에 대한 것을 선박 내에서 측정, 그 하재에 대한 감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재 감시에 대해서 선박 내에서 보면 LTE가 통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럼 LTE가 통하지 않는 것을 한파하기 위해서 저희가 로다 통신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로다 통신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 우리가 사는 라디오의 주파수 AM 같은 것이 낮은 주파수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양은 작습니다. 하지만 굴곡된 환경에서 상당히 잘 하고 있죠. 근데 전사적으로 로다를 다 쓸 수 있냐?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그 선박 위 이제 데크 위에 로다의 모바일 스테이션 만들어 놓고 그쪽까지 우리 데이터를 취득한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LTE 통해서 그 데이터를 옮기게 됩니다. 그 LTE 데이터를 옮겨 가지고 실제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것까지 중간에 다 데이터를 인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처럼 네트워크 브릿지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이제 파이프라인 잘 구성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요 근래 특징을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면 IT 플랫폼하고 실제로 요새 쓰고 있는 IT하고 연결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또 하나 예인데요. 아까 전에 그 삼성중공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선소에서 가장 좀 많이 쓰고 있는 게 뭐 압축 공기라고 하면 또 하나의 요소가 H박 시스템입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에어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LTE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 환경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표현되지 않는데 선박이 한 게 계속적으로 건조를 하고 이제 우리가 시운전에서 보내고 나고 나면 계속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분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반영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들이 조선소의 좀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인데요. 뭐 요건 연구실 레벨에서 한 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뭐 카프카라든지 뭐 스파크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빅데이터 핸들링하는 기술들을 저희들 통해서 이제 한 번씩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쪽에 있는 IoT하고 AI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쓸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이 기술들을 융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AI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말한 것처럼 각각의 AI 어플리케이션을 다동화하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게 오른쪽에 보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포크레스팅 모델을 써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요. 이 포크레스팅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오른쪽 보면 그 중에서 제일 성능이 좋은 것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능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AI 어플리케이션을 자동화해서 우리가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어떻게 AI 어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예시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HVAC 시스템을 통해서 뭐 시뮬레이션 한 거이지만 약 60% 정도 줄이는 것들을 지금 성능을 확인했고 이것들 운영 환경에서 지금 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제약 사항들 향후에 연구한 사항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IoT에 대해서 고민할 것들이 처음에는 데이터를 모으는 데만 신경을 썼어요. 하지만 이제 이 데이터가 모으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또한 IoT의 영역을 할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 디바이스지만 네트워크 환경입니다. 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안 됐을 때 뭐 오류가 날 때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감지할 수 있지 이런 것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당연히 AI 쪽에서는 뭐 속도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조선소 쪽의 사람들을 어떻게 IT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지 라는 고민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맞춰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피곤하시죠. 기본적으로 오늘 그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IoT나 빅데이터, AI 쪽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 어느 조선소든 다 이 인프라 구축함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거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오늘 하나의 사례를 좀 잘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이제 IoT 플랫폼이든 빅데이터 플랫폼이든 AI 플랫폼이 어쨌든 플랫폼을 적용을 하면 그걸 이제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씀에 있어서 사실 아까 그 마지막 사례 같은 경우도 보면 AI가 답을 줬는데 현업에서는 원래 그렇게 하는 자기들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AI는 대부분 블랙박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됐을 때 그러면 현업은 자기만의 고집하는 게 있을 거고 우리 AI가 또 솔루션을 내준 게 있을 텐데 요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좀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 해안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AI 어플리케이션을 쓰실 때 그 뭐 비전 같은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제어 쪽에 넘어가면 상당히 민감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전에 삼성중공업에서 쓴 것처럼 현업에 대해서 그 거부감 주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 A라는 제어 방법이 맞다라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현재 기술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설명 가능한 게 AI에서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블랙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제 분석이 들어가고 현업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현업에서 자기가 인지해서 내보다 나하고 동일하구나, 아니면 내보다 좀 성능이 뛰어나는 것들을 설득하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이 축적되지 않으면 바로 넘어갈 수 없는 것 같고 그 시간은 상당히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시면. 제가 보여준 사례는 AI 기술을 쓴 건 아니고요. 그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극복을 하기 좀 어려워서 그 하재 감지 센서 테스트 많이 한 상태에서 AI 기술 쓰지 않는 그 하재 감지 센서의 능력을 보고 확보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비전이라든지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서 좀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들은 지금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선 그렇게 해서 데이터 확보하고 그 성능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를 해준 옥진성 책임연구원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